이 최순실 사태를 세상에 널리 알리신 분들이죠. 고영태 씨랑 노승일 씨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잘 계시나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고영태하고 노승일 씨가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게끔 끌어낸 게 여기 주 기자예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왜 표현은 점선 모드세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니요. 왜 배를 만지면서 점선 모드? 아니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특별히 고영태가 네네. 굉장히 좀 우울해하고 있어요. 왜요? 그다음 노승일 씨하고 같이 그 독일에도 찍은 같이 것도 갔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뭐 올리고 SNS에서 올리고 그렇던데 안민석 의원이? 네, 안민석 의원이 많이 올리고. 근데 큰 일이었고 어떻게 자기네들이 지내고 있어요 진짜로? 자기네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들? 몰랐죠. 고영태는 이 일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네. 하지만 자기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그 최순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차은택 정도 하나 감옥에 보내고 이 사건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리인 측이나 박근혜 변호사 측은 계속해서 고영태를 불러와서 고영태와 최순실의 이 막장 드라마 관계. 막장 드라마로 끌고 가서 이 문제를 좀 희석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국면마다 고영태를 계속 불러와서 고영태가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고영태는 좀 약간 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주말 토요 특집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시고요. 이거 무슨 스릴러 듣는 것 같아. 그죠? 좋은 날의 기자님. 저 기자 아닌데요. 좋은 날의 아나운서님. 네. 또 그런 거 칼같이 찍으네요. 와, 중인 수준 정확히 많네. 해주세요. 네. 그런데 한간에 SNS상에 이런 음모가 돌아요. 노승일 씨가 검사와 친하게 지냈는데 검사가 이 얘기를 듣고 최순실 씨의 관계를 듣고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서 노승일 씨가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를 살살살살 건드려서 전화 통화한 걸 녹취를 하고 그 근거를 갖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됐다. 이것은 기획작품이다. 이러한 반대쪽에서의 음모론 보셨죠? 근데 제 음모론을 여러 개 봤는데요. 네. 이게 말도 안 돼요. 제가 그래요? 노승일은 말에서 터진 사건인데 승마협회. 알았어요. 노승일은 이렇게 될지 몰랐죠. 노승일은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몰랐어요? 노승일하고 왜 녹음해놨어요? 그럼 왜? 노승일과 고영태는 운동하던 애들이에요. 운동하던 애들이고 고영태는 국가대표를 했어. 그래서 일말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영태는 최순실하고 가까운 관계였지만 자주 싸우고 멀어졌다가 또 왔다가 멀어지고 그러는데 차은택 씨처럼 그렇게 돈을 벌려고 비굴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 벌려고 했는데 못 본 겁니까? 애당초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없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번 흔적이 있었으면 고영태도 사업 처리를 됐겠죠. 근데 노승일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치던 애인데 배드민턴 복식조였어요. 그래서 박주봉 선수하고 복식조를 이루려고 했는데 박주봉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못 딴 바람에 급히 은퇴를 하는 바람에 이 복식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도 날아가서 한 체대에 갔는데 최고 체대를 간 엘리트였는데 자기 파트너가 없어지니까 노승일 씨도 둘 다 한 체대 출신이에요? 네. 노승일은 뭐를 할까 하다가 이게 자기는 공부를 하겠다고 하다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체대 총학생회장이 되죠. 그래요? 그리고는 증권회사에 갑니다.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이렇게 다녔는데 한 체대 들어간 친구들이 머리가 좀 있어요. 머리가 있죠. 머리 있는 사람들이 최고 엘리트니까 거기가. 그런데 이제 고영태가 처음에 최순실 씨 하는 일 누가 선배예요? 노승일하고 고영태 친구예요. 친구. 둘이 친구예요. 절친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뭘 하는데 이게 노승일 씨를 처음에 붙여줬어. 그런데 최순실이 이용만 해먹고 버렸어. 그러다가 노승일이 그래서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독일에 어떤 재단이 생긴다니 너 한번 가볼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영태가 노승일이 결심을 하고 나는 제2의 삶을 살겠어 하고 독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부동산도 살 때도 찾고 변호사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독일에 있는 2달 동안 2만 킬로 이상 운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지내냐니까 옛날 얘기가 너무 많다. 죄송해요. 저기 독일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삶을 제2의 인생을 하려고 되게 열심히 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 독일 작업이 세팅이 되니까 노승일을 팽하고 진짜 돈을 그렇게 조금 줬대요? 지급했던 급여를 절반만 주고 그다음에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이 사람 얘기는 꼭 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그 감정은 있었죠. 월급 반을 깎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PD 월급 반을 깎아 왜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가 아니라 정봉주의 망한 쇼 만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자료를 모으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왔는데 개인적 사감이 있으면 인정을 해줘. 있죠. 그래야지 녹음을 해줘. 난 왜 녹음을 했을까? 그 뒤에 검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뭐 계약서도 카피하고 뭐도 하고 가지고 있었죠. 한국에 왔을 때 그 최순실을 만납니다. 최순실을 만나면서 약속한 300만 원 안 주고 150만 원만 주면서 이렇게 줍니다. 노부장 잘 모르나 본데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나 협박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 그러다 죽어. 그렇게 녹음을 떴어요? 최순실은. 그것도 녹음을 떴어요? 그건 녹음을 못했죠. 그걸 녹음했어요. 그건 노승일이 성대모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대모사를 또 주진우가 금방 성대모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다가 무마하고 더 K 스포츠 재단에 이렇게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승일은 자기가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거기에 또 개인적 감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녹음을 하고 그랬지. 검사를 알고 누구는 몰랐어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 만난 검찰을 보고 검사를 보고 자기가 털어놓기 시작해서 노승일의 캐릭터가 그래요.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옳다 그러면 직진입니다. 저하고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오늘부터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자료를 다 가져나와서 모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한체대를 잘 아는 게 그 한체대가 77년도가 일기예요, 일기. 근데 거기를 제가 가려고 했었어요. 의원님이? 그러면 내가 운동 뭘로요? 아니 그때는 운동권하고 그런 운동하고 달라요. 성적으로 뽑는 게 30%가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30%. 그러니까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그렇지. 그리고 한체대 그 1기, 2기, 3기를 우리 집 앞에 있었거든요. 한체대가 공릉동에. 우리 식당 하는데 식당에서 한체대가 밥을 대놓고 먹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엘리트들이야. 이 양반들이. 그래서 집 앞에 있어서 가려고 그랬구나. 어떻게 알았어? 참고로 정봉주 의원은 운동하는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운동권이요? 운동권. 진짜 운동. 지난번에 안민석 의원님이 여기 출연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최순실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조 단위를 넘는다고. 야, 근데 좋은 날의 아나운서 진짜 제대로 짚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와서 돈 얘기를 했는데요. 벙벙벙벙 해갖고 뭔 얘기를 하죠. 그 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니까 내 얘기를 안 듣고 뭐 했어요. 그러더니 800조 얘기를 해요. 그게 현실성이 있어요? 800조요? 박정희 대통령이 프레이저 보고서 들고 갖고 그 책만 들고 다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막걸리 먹고 작업복 입고 이렇게 다니셨지만 돈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물론 뭐 현찰도 남겨놓으시겠지만 재단을 통해서 남겨놨는데 영남대 재단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박근혜 씨께서 바로 서거 이후에 대통령 서거 이후에 거기 가서 이사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고 정수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경재단 있죠. 부산일보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부동산 유경재단 이거를 뭐 시가로 이렇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여기를 어느 정도 어떻게
그 가치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10조 원이 넘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궁금증은 그거는 노출된 거고. 그럼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 재산을 이보다 더 많은 재산이 스위스 프레이저 보고서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서 조사한 내용만 봐도 스위스 계좌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70년대 박동선 게이트가 났을 때 꼭 그때 당시에 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주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스위스 계좌가 있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뉴욕 주변에 대저택과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누나들이 가발을 팔아서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수출하는 가발이 3대 수출품 안에 들 정도로 큰 우리가 산업이 없었을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들여오면 해외 이자보다 우리나라 이자가 훨씬 비싸니까 들여오면 이게 엄청난 이권이었습니다. 돈을 들여오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커미션을 먹었어요. 그렇죠. 재벌한테 그 돈 대주면서. 네, 재벌한테 빌려주거나 누구한테 밀어주면서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뭘 팔아먹을 그 인프라를 깐다고 할 때 그때도 스위스에다 돌려놨는데 그 프레이저 보고서 그렇게 나온 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래. 미국 보고서니까. 그 팩트예요.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재산 환수한다고 하면서 그 스위스 계좌를 쳐다본다는 얘기 있었는데 쳐다보기만 했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손을 못 대는 법적 구조가 돼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그 계좌를 열어볼 수 있지만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범죄와 연관되어 있던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입증을 하면 열어볼 수 있지만 그때는 못 열어봤던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스위스 은행에 돈을 싸들고 갔었는데 그런 한계 때문에 사생활보 그런 한계 때문에 그 계좌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주변으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최태민 씨가 최태민 씨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못 갔어요. 최태민 씨가. 그래서 최순실 씨를 그쪽으로 보냈다고. 최순실을 보내서 재산 관리를 하겠다고 저는 취재한 걸로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82년도에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영훈 판사의 장인 임정평 씨가 그때 뒤를 봐줬고. 네, 대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 특집 주진우 기자 좋은 날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정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도. 그런데 찾아도 잠깐만요, 주 기자님. 찾아도 이게 과거 정권의 부패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이다.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 말해서 보면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가 경제적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최태민 씨가 경제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 청와대에서 기업체 오너들을 불러가지고 여기다 돈 내. 그래서 최태민 씨가 돈을 회수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최태민 씨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모든 돈이 범죄 수익인지 이게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그 건강한 수익원인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건강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는 게 맞다고. 범죄 수익으로 맞고 그다음에 그럼 주진우 기자도 지난번에 안민석 의원 와갖고도 이제 그 주장을 했는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어야지 그게 환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재산에 대해서 들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인력의 그 부족함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그냥 그 가계도를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띄워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순실 씨가 관여한 몇 개 회사 그리고 몇 개 그 단체가 돈을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그 부분을 좀 포착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재산 환수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1년 정도 넘게 100여 명이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맞아서 일단 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특별법 개정 아니면 또 다른 특검이 필수적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일은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몰랐어요? 노승일하고 왜 녹음해놨어요? 그럼 왜? 노승일과 고영태는 운동하던 애들이에요.
운동화들고 고영태는 국가대표를 했어. 그래서 일말의 자존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영태는 최순실하고 가까운 관계였지만 자주 싸우고 멀어졌다가 또 왔다가 멀어지고 그러는데 차은택 씨처럼 그렇게 돈을 벌려고 비굴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벌려고 했는데 못 본 겁니까? 애당초 그렇게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안 그래 돈을 번 흔적이 있었으면 고영태도 사업 처리를 됐겠죠. 그런데 예. 노승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치던 애인데 그렇죠. 배드민턴 복식조였어요. 그래서 박주봉 선수하고 복식조를 이루려고 했는데 박주봉 선수가 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못 딴 바람에 급히 은퇴를 하는 바람에 이 복식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도 날아가서 한 체대에 갔는데 최고 체대를 간 엘리트였는데 자기 파트너가 없어지니까 노승일 씨도 둘 다 한 체대 출신이에요? 네. 노승일은 뭐를 할까 하다가 이게 자기는 공부를 하겠다고 하다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체대 총학생회장이 되죠. 그래요? 그리고는 증권회사에 갑니다.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이렇게 다녔는데 한 체대 들어간 친구들이 머리가 좀 있어요. 머리가 있죠. 머리 있는 사람들이 최고 엘리트니까 거기가. 그런데 와서 고영태와 최순실의 이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로 끌고 가서 이 문제를 좀 희석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국면마다 고영태를 계속 불러와서 고영태가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고영태는 좀 약간 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주말 토요 특집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널 계속 고정해 주시고요. 이거 무슨 스릴러 듣는 것 같아. 그죠? 좋은 날의 기자님. 저 기자 아닌데요. 좋은 날의 아나운서님. 네. 또 그런 거 칼같이 찍으네요. 중의 수준 정확히 해주세요. 네. 그런데 한간에 SNS상에 이런 음모가 돌아요. 노승일 씨가 검사와 친하게 지냈는데 검사가 이 얘기를 듣고 최순실 씨와 관계를 듣고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서 노승일 씨가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를 살살살살 건드려서 전화 통화한 걸 녹취를 하고 그 근거를 갖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됐다. 이것은 기획작품이다. 이러한 반대쪽에서의 음모론 보셨죠? 근데 제 음모론을 여러 개 봤는데요. 네. 이게 말도 안 돼요. 제가 노승일은 말에서 터진 사건인데 승마협회. 알았어요. 노승일은 이렇게 될지 몰랐죠. 이제 고영태가 처음에 최순실 씨 하는 일 누가 선배예요? 노승일하고 고영태 친구예요. 친구. 둘이 친구예요. 절친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뭘 하는데 이게 노승일 씨를 처음에 붙여줬어. 그런데 최순실이 이용만 해먹고 버렸어. 그러다가 노승일이 그래서 여기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독일에 어떤 재단이 생긴다니 너 한번 가볼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영태가 노승일이 결심을 하고 나는 제2의 삶을 살겠어 하고 독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부동산도 살 때도 찾고 변호사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독일에 있는 2달 동안 2만 킬로 이상 운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지내냐니까 옛날 얘기가 너무 많다. 죄송해요. 독일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삶을 제2의 인생을 하려고 되게 열심히 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 독일 작업이 세팅이 되니까 노승일을 팽하고 진짜 돈을 그렇게 조금 줬대요? 지급했던 급여를 절반만 주고 그다음에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이 사람 얘기는 꼭 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그 감정은 있었죠. 월급 반을 깎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이 최순실 사태를 세상에 널리 알리신 분들이죠. 고영태 씨랑 노승일 씨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잘 계시나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고영태하고 노승일 씨가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게끔 끌어낸 게 여기 주 기자예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왜 편하게 점선 못 드세요? 그렇죠. 맞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니요. 배를 만지면서 점선 못. 아니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특별히 고영태가 굉장히 좀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다음 노승일 씨하고 같이 그 독일에 찍은 것도 갔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SNS에서 올리고 그러던데 안민석 의원이? 네, 안민석 의원이 많이 올리고. 근데
큰 일이었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진짜로. 자기네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들. 몰랐죠. 고영태는 이 일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최순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차은택 정도 하나 감옥에 보내고 이 사건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리인 측이나 박근혜 변호사 측은 계속해서 고영태를 불러. 월급 반은 깎아요.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가 아니라 정봉주의 망한 쇼 만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자료를 모으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왔는데 개인적 사감이 있으면 인정을 해줘. 있죠. 그래야지 녹음을 해줘. 난 왜 녹음을 했을까? 그 뒤에 검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계약서도 카피하고 뭐도 하고 가지고 있었죠. 한국에 왔을 때 그 최순실을 만납니다. 최순실을 만나면서 약속한 300만 원 안 주고 150만 원만 주면서 이렇게 줍니다. 노부장 잘 모르나 본데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나 협박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 그러다 죽어. 그것도 녹음 있었어요? 최순실은. 그것도 녹음을 떴어요? 그건 녹음 못했죠. 그건 노승일이 성대모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대모사를 또 주진우가 금방 성대모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다가 무마하고 더 K 스포츠 재단에 이렇게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승일은 자기가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거기에 또 개인적 감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녹음을 하고 그랬지. 검사를 알고 누구는 몰랐어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 만난 검사를 보고 검사를 보고 자기가 털어놓기